교사 출신 은퇴자의 절망, 교사라면 안심? 퇴직 5년 후 남은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론. 그래도 난 교사였으니까 은퇴 후에도 걱정 없겠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교사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으로 여러 혜택을 누리며 평생 직장처럼 여겨지는 학교에서 꾸준히 급여와 연금을 쌓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남들보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5년쯤 지나보면 예상치 못하게 불어나는 생활비와 줄어드는 자금 사이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병원비, 자녀 손주 지원, 예상 밖의 지출 등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퇴직금이 어느새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죠. 내가 교사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사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막상 은퇴 생활이 이렇게 팍팍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실제로 겪었던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교사도 철저한 은퇴 준비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처음에는 넉넉할 줄 알았는데 퇴직금이 어디로 갔지? 사례 1. 퇴직 후 3년 만에 통장이 텅 빈 김 선생님 이야기. 김 선생님 65세, 여은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고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교단에 서며 나름 소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죠. 퇴직금이 1억 원 조금 넘게 나왔고 연금도 매달 250만 원 정도 받으니 이 정도면 남은 여생에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나고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어요. 우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해봤던 해외여행을 남편과 2번 다녀왔죠. 또 손주 돌잔치며 경조사, 친목 모임 등이 생기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하면서 선뜻 돈을 썼어요. 사실 젊을 때 못 누렸던 것들을 은퇴 후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비가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남편도 퇴직 후 큰 수입이 없으니 각종 생활비가 몽땅 김 선생님의 연금과 퇴직금에서 빠져나갔죠. 3년쯤 지나니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사였으면 노후에 여유로운 거 아니냐? 라는 주위의 시선과 달리 정작 본인은 돈 걱정에 밤잠 설치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훈. 퇴직 후 초기 35년 동안의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정년까지 일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갑자기 누리다 보면 퇴직금이 금세 줄어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특히 교사들은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라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이면 부족함 없을 줄 알았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병원비도 늘어요. 사례 이 연금을 믿었는데도 생활비가 빠듯한 박 선생님 이야기. 박 선생님 66세, 남은 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였어요. 평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금 나오는데 뭘 걱정하냐는 말을 달고 살았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죠. 퇴직할 때도 나는 건강도 괜찮고 헬스장도 다니면서 꾸준히 운동하니 병원비 별로 안 들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정년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매달 나오는 약 270만 원 정도의 연금 가지고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솟는 물가와 관리비. 나이가 드니 야외 활동도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가스비, 전기세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물가는 연금 인상률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집 구조도 예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은 수리 하나라도 손볼 때마다 돈이 들고 예상치 못한 유지비가 생겨요. 병원비와 보험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60대 넘어가면 잔병 치레가 늘기 마련이에요. 관절이나 혈압 문제 등으로 통원 치료가 잦아지면 진료비, 약값이 쌓이죠. 젊을 때 들어둔 여러 보험이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재가입하거나 추가 보험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자녀와 손주 지원. 자녀 세대가 예전처럼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취업, 결혼, 출산 등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손주를 돌봐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돈이나 교육비를 보태게 됩니다. 나는 안 쓰더라도 자식이나 손주를 위해 쓰게 되는 돈이 무시 못할 정도죠. 결국 박 선생님은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과 함께 시간제 강사나 개인 교습 같은 일을 조금씩 찾아보고 있어요. 체육교사 출신이니까 어르신 운동 지도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네요. 교훈. 연금만 믿고 은퇴 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자녀와 손주에게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지고요. 결국 은퇴 후에도 뭔가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3. 집값과 대출 때문에 매달 연금 받아도 크게 남는 게 없다. 사례 3. 은퇴 후 이사 생각은 했지만 결단이 어려운 이 선생님 이야기. 이 선생님 64세, 여운 서울 외곽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퇴직 전에는 대출로 구입했던 집인데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중 일부로 대출을 갚긴 했어도 아직 남은 대출이 조금 있고 아파트 관리비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매달 연금 2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정작 이자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 보험료,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해요. 아들도 결혼을 준비 중이라 아직 부모 도움을 받으려는 눈치가 역력하죠. 이사 비용도 모아둬야 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집값 괜찮을 때 조금 작은 곳으로 옮겨라. 관리비 적게 나오는 아파트로 가거나 외곽으로 더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하지만 이 선생님은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이사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남은 대출금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연금만으로는 또 부족하니 작은 가게를 해볼까 하고도 고민 중이랍니다. 교훈. 주거비와 대출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집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관리비나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고 그게 힘들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결정을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결론 교사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은퇴 후 5년이 삶을 뒤흔든다. 자, 여기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교사라서 은퇴 후 노후가 편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예상 밖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주거비, 대출, 자녀 손주 지원 등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은퇴 계획입니다. 은퇴 직후부터 35년 사이에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가늠하고 그 기간의 소비 패턴과 수입원을 확실히 설계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예측할 수 없고 자녀나 손주를 위한 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첫째, 소비 습관 재점검 교직 생활하면서 고생했으니 은퇴 후에는 마음껏 써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여유를 누리되 치밀한 계획이 필수예요. 둘째, 추가 수입원 확보 전공이나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강의, 과외, 컨설팅, 각종 재능 기부 등으로 소소하게라도 수입을 만들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셋째, 주거 문제 재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다운사이징을 통한 자금 확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라면 안심? 퇴직 5년 후 남은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이 말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라 다른 직종이어도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 마주칠 수 있는 흔한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급적 빨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결정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꾸려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뭐라도 해볼까? 라고 시작하기엔 늦은 때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퇴직 전이라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각종 대출 상황, 연금 수령액, 예상되는 지출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만약 이미 퇴직하셨다면 당장 한 달이라도 소비 목록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점검한 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교사였는데 왜 이 고생을 해?
라는 자조 대신 그래도 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다시 출발해 보세요. 은퇴 준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돈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이제 한 발씩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직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또 다른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